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성균관대 교수들의 시국선언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제 옆에 정현백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님이 앉아 계신데요. 오늘 시국선언 한 의미,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실정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들 중에 처음으로 네. 시국선언 한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어떻게 시국선언 하게 되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다른 대학교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서울대도 그렇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희는 지금 국민들이 완전히 공황 상태여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네. 을 빨리 수습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우리 성균관대학 교수 내부에서도 사실 토론이 다 되지는 않았고 네. 또 교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직 오늘 한다는 거를 접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빨리 기자회견을 하면서 교수들의 입장을 밝히고 그리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수습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김정탁 교수가 어제 밤부터 네. 준비를 시작해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국민들의 심리적 공황 상태를 좀 극복하고 빨리 문제를 수습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해서 좀 급하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네. 대학 교수들 선언으로서는 가장 먼저 네.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아까 뭐라고 해야 되죠? 화선지 같은 데 쓰신 거국내각 구성 그걸 보면서 저는 저희가 8, 90년대 독재 정권 하에서 교수님들이 이런 시국선언 한다는 느낌은 좀 받았어요. 그만큼 이 사태가 엄중한데요. 이 시국선언서를 보면 대통령이 권력을 사적으로 오용하고 국기를 문란시킨 비정상의 사태라고 하셨는데 또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희는 일단 국민들이 경악하는 대로, 정상적인 관료 조직이나 네. 정치 조직이나 정치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행돼야 될 정치가 사실은 대통령과 사적인 사람의 개입에 의해서 네. 아주 왜곡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경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정치나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국민들을 포함한 저희들이 너무 충격이 커서 네. 정치의 정상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이런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중요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다음 단계로는 이런 여태까지 결정한 개성공단을 포함한 네. 특히 남북관계 심각성을 고려하면 이런 문제들이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정상적인 전문가들과 정책 담당자들의 토론을 통해서 결정됐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느끼면서 정말 경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관계는 상황은 심각할 대로 심각한 상황이어서 네. 이런 부분의 절차나 진행 과정을 밝히지 않으면 국민들이 이것에 기망당했던 것의 진실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 부분에서 박 대통령이 사적인 관계를 통해서 했던 여러 가지 일탈된 정치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 네. 이런 문제 이게 갑자기 결정이 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전에는 개성공단은 계속 유지한다 이런 예, 기조였다가 그런 의혹도 더 밝혀야 되겠고요. 너무 밝힐 게 많습니다. 네, 네. 근데 박 대통령이 그저께 녹화사과 이른바 녹화사과를 통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랬다. 보좌진 체계가 갖춰진 다음에는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하며 사과를 했습니다. 네. 직접 보셨을 텐데요.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전혀 모르는 참으로 무능한 정치 지도자다 네.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여전히 국민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네. 그다음에 그 변명 자체도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고 전혀 증거를 통해서도 금방 반박될 수 있는 걸 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무능, 관료체제의 무능까지도 네. 저는 아주 같이 보고 있어서 국민들은 정말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이 국가가 과연 우리를 보호해 줄까 이렇게 우리는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네. 그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극심한 회의와 혼란, 심리적 공황 저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다 충격을 받으셨고요. 네. 사실 이게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력 자체가 위임받은 권력이지 않습니까? 네.
그 위임받은 권력을 잘 행사해야 정통성이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보여졌고 아까 뭐 무능 이런 뭐 안전 얘기하셨지만은 이게 세월호 참사 때부터 계속 이게 계속된 거고 백남기 농민 문제에서도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런 게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조치로 거론하신 게 가능한 빨리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 사퇴시키고 거국 중립내각 구성해라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게 최소한의 조치란 말씀이시죠, 이게? 이것이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자회견 중에 따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일탈된 정치 행태도 심각한 문제지만 이거에 대해서 조력자로서 일한 사람들의 관료들의 무책임성, 관료들의 일탈, 정치적 일탈 이런 거를 밝히는 지난한 과정도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런 그러면서 저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이런 관료들의 일탈, 무책임성 이런 것이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 그것은 저희는 대단히 경계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의 그 심리적 공황 상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런 거국 중립 내각을 제안하지만 동시에 병행해서 진상조사 그리고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위에서 지시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걸로 관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우리의 방식은 더 이상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것만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또 있는데 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뭐 이대 입학 과정에서 있었던 특혜 의혹, 학사 관리 의혹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런 사태 좀 납득이 가십니까? 어떠십니까? 이것은요, 이런 사태는 이화여대에서 터졌지만 지금 저희 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그 전체적인 문제 한 측면을 치부를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학들 간에 지난 한 20년 사이에 무한 경쟁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대학을 통제하거나 대학의 개혁이라는 명목하에서 추진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돈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주는 것으로 대학을 계속 통제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프로젝트를 실제로 못 받는 대학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못 받는 대학은 처지기 때문에 대학들이 이런 편법에도 쉽게 취약하고 취약성을 보이고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학사 운영도 탄탄하게 운영되고 재단도 상대적으로 튼튼하고 있던 이화여대에서 그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렇지 못한 다른 대학들, 사립대학에서는 얼마나 이러한 교육부의 통제에 그 대학이 좌지우지 되고 있는가 하는 걸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이화여대 사태는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이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일탈 행위의 일환으로뿐 아니라 사실은 한국 대학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대학이 겪고 있는 심각한 고민과 갈등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사회조차도 돈으로 다 통제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교수들이 자기의 주도하에서 연구를 하기보다는 교육부나 대학이 요구하는 논문 편수 늘리기에 급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창의적인 그야말로 새로운 연구소가나 한국적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의 정착이 힘들어지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저는 인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교육 전반에까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 지금 뭐 최순실 씨가 뭐 인터뷰한 내용도 나오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이 향후 최순실 게이트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귀국을 먼저 해야겠죠. 귀국을 먼저 해야 된다면 오늘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했다는 기자회견도 보면서 여전히 오만방자하기 짝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프면 못 간다는 거 아닌 겁니까? 그런데 저는 뭐 당연히 예상했던 반응이죠. 예상했던 반응이니까 저는 이 게이트를 밝히는 것도 긴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저는 제왕적인 한국의 권력 구조와 거기에서 휘둘리는 관료들이 뭐 자존심도 자긍심도 없지 않습니까? 직업의식도 그런 것까지를 파헤치는 지난한 과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한국 사회를 파헤치는 것은 저는 세월호
왜 터졌는가를 파헤치는 것과 막 거대한 관료 체제의 협력 속에서 은폐된 이런 것들을 파헤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작업이 병렬적으로 진행돼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치열한 감시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나랏일을 걱정하는 성균관대학교 교수들의 시국 선언 생방송을 저희가 전 세계 전국에 다 방송을 했고요. 자, 우리 정현백 교수님과도 말씀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한국 사회는 국제적으로도 너무 지금 망신스럽고요. 저는 사실 제가 하고 있는 평화운동, 통일 평화운동 네. 때문에 해외 그 외교관들, 국내에 와 있는 외교관들이나 외국 재단들도 자주 만나는데 정말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어떻게 정상화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나 제가 한 가지, 한국이 이렇게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있지만 한 가지 희망은 국민들의 높아지고 있는 민주주의 의식이고 사회 참여에 대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지켜보시고 그리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시민 교육에서, 노르웨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하고 있는 민주시민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시민의 한 가지 조건은 알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responsibility, informed knowledge라고 하는 그런 그 말처럼 그 우리가 알아야 될 의무, 책임, 또 국민들이 함께 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접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백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고요. 자, 성균관대에서 있었던 첫 교수들의 시국 선언, 오마이TV가 생중계로 보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균관대에서 오마이뉴스 박정호였습니다.